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세금 실무를 하면서 큰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세금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고 비자금으로 넘어가면 세금을 면제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기사를 보면서 비자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것은요.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세청장 답변으로요. 시효나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요. 맨 첫 번째 검토해야 될 게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아직까지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보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게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 일반 원칙을 보겠습니다. 증여세 소멸시효는 15년으로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요. 증여세 부과의 소멸시효는 지금 2024년도이고요. 이때부터 소급해서 15년을 내려가면 2009년도가 되겠죠. 2009년도 요 사이는 15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15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지금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009년도 이전,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증여한 것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1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과세를 할 수 없고 국세청이 그 내용을 알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태우 비자금은 1991년도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훨씬 경과된 상태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 부과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신고를 안 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국세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50억 원 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기 때문에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 증여 소멸시효는요. 지금 2024년도 중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때로부터 1년 이내면 2025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국세청이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언제든지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장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 특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언제 생겼는지 법이 신설된 날짜를 봐야 되는데요. 1999년 12월 31일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시행 일자인데요.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 것은 이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예를 들어서 1991년도죠. 그 이전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규정의 소멸시효도 지났고요. 특별 규정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날짜보다 훨씬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특별 규정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것을 빌려준 돈으로 보면 빌려준 돈은 증여가 아니거든요. 빌려준 돈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즉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이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되면 사망 당시 재산에 포함을 해서 상속의 무게를 둔다. 즉 노태우 대통령 측 상속 재산에 포함을 해서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금액은 수천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최대 세율이 50%,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상속세 과세 대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짜가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 이 날짜 기준으로 그 당시 가진 모든 재산, 부동산 아니면 예금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과거 1991년도에 빌려준 돈, 불법 자금 300억 원이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사망 당시에 재산에서 누락이 됐겠죠. 이 대여금은. 그러면 새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이 대여금이 포함하게 되면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을 봐야 되는데요. 상속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대부금, 대여금이죠. 대여금도 당연히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을 보시면요. 평가 기준일 현재 이건 사망 당시죠.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 이 대여금이 회수할 수 있었느냐 이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이 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민법에 보면요. 채권은 빌려주고 나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즉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뜻입니다. 달라는 청구를 하지도 않고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년이 이미 훨씬 지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도 일반 법령을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정상적인 증여로 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보게 되면 현재 세법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전부 경과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대신 국세청에서 이 비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금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에 포인트를 두고요. 불법 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한 그런 판례를 찾거나 아니면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법적 논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이 어떤 논리를 찾아서 과세를 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